이번 시간에는 정보의 크기를 이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문자, 그림, 또 음악, 동영상 이런 것들이 각각 이 정보의 양이 다르고 그 정보량에 따라서 요금, 여러분이 과금되는 요금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문자는 가장 가벼운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자를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요금에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것과, 그리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 정보의 양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것을 제가 공고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감각만으로도 여러분이 상당히 이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정보의 양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정보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스마트폰, 인터넷 이것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디지털 또는 전자 이렇게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사용되는 이 정보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잘 배워두시면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양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시면 일단은 멈추시고 나중에 다시 볼 것을 권해드려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이 문자 하나를 상대방에게 전송했거나 또는 전송을 받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숫자 2요. 그런데 이것은 단위가 있어요. 킬로그램, 또 리터 이런 것처럼 단위가 있는데요. 바로 바이트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바이트, 바이트. 자, 만약에 문자가 2개라면 정보의 양이 2배가 되니까 4바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문자가 3개면 6바이트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문자에 대한 정보 양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럼 이제 그림에 대한, 사진에 대한 정보량을 한번 보죠. 만약에 사진이 한 장이라고 한다면 10만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문자는 한 글자가 2바이트, 사진은 한 장이 10만 바이트,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문자는 안전하고 사진과 같은 정보는 가급적이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사진의 데이터의 양은, 정보의 양은 그 사진의 크기나 화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50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크다면 그 사진은 여러분의 요금제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음악. 만약에 여러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음질이 좋은 음악을 듣는다면 그 음악이 차지하는 정보의 양은 500만 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음악의 길이나 음악의 음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음악은 이 사진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동영상의 경우에는 한 2시간짜리 화질도 굉장히 좋은 동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20억 바이트 또는 40억 바이트, 60억 바이트 이렇게 굉장히 큰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문자는 2바이트, 화질이 좋은 동영상은 20억 바이트, 2와 20억의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신사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동영상 한 편은 20억 바이트라는 굉장히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큰 숫자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이 숫자를 어딘가로 기록하기도 쉽지가 않고 20억이라는 숫자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숫자를 단위를 나눠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이를 나타낼 때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뭐 옆에 있는 저 AU라고 적혀 있는 것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이 조그만 물체는 뭐 30cm, 뭐 20cm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고요. 서울에서 부산 간의 거리는 킬로미터로 표현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그리고 행성과 행성 간의 거리는 킬로미터로 표현해도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AU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해서 이 굉장히 긴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의 크기도 아주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큰 숫자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단위가 존재합니다. 그 단위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문자같이 작은 정보는 이 바이트로 표현을 해요. 이 바이트가 기본이 되는 단위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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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 바이트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무게를 잴 때 그램 기억나시죠? 그램, 그리고 그 앞에 킬로그램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길이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이 바이트라는 기본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진처럼 문자보다는 좀 더 용량이 큰 경우에는 킬로바이트라는 걸 씁니다. 마치 미터, 킬로미터, 그램, 킬로그램처럼 바이트, 킬로바이트 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숫자는 메가바이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보다 더 큰 단위는 기가바이트, 그리고 테라바이트, 그리고 더 큰 단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대한 단위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라바이트의 크기는 얼만큼 되냐면 1테라바이트는 1000기가바이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기가바이트는 1000메가바이트에 해당돼요. 규칙성이 보이죠? 1메가바이트는 1000킬로바이트에 해당되고 1킬로바이트는 1000바이트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각각의 단위들은 곱하기 1000을 하면서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정확하게는 1024이지만 1024는 좀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곱하기 1000이라고 알아두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단위가 바이트가 뒤에 온다라는 사실 하나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이트,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보세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앞에 있는 것만 킬메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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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메기테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제 생각에 이것을 지금 처음 영상을 보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면 이 뇌가 많이 혹사당할 거예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단위가 있다는 것만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런 단위들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단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뭐 꼼꼼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이 단위를 계산하는 경우는 저도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 감각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40cm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40cm에 가장 근접한 자신이 알고 있는 길이의 물체를 찾겠죠. 30cm 자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40cm는 30cm 자보다 10cm 정도가 크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 라는 그 감각,
바로 그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90m라고 하면 100m 달리기 할 때 쓰는 운동장보다 조금 짧겠네. 또는 5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 간의 거리인 400km보다는 조금 더 길겠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감각을 익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20b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20바이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문자는 하나에 2바이트 정도 된다고 이고잉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20바이트면 문자가 한 20개 정도 되는 정보의 양이겠네 라고 느끼는 감각, 바로 그 감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600kB라고 하면 아, 사진 한 장은 500kB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진 한 장보다 크겠네 라고 대충 이해하는 그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50MB라고 한다면 아, 음악이 10개 정도가 되겠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4GB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화질 좋은 영화 2편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의 데이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모른다라는 건 마치 어떤 거랑 같냐면 여러분이 집을 살 때 그 집이 몇 평인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그 가려고 하는 곳의 뭐랄까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 물을 얼마나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응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통신사의 요금제를 계약할 때 그 요금제에 적혀있는 데이터의 크기의 의미를 한번 헤아려 보고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그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